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원전주 또 공략을 해서 상승률 챙기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지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원전도 핫했지만 또 남북 경협도 굉장히 핫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두 섹터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예. 얘기 들었거든요.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지금은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길목 지키기 굉장히 좀 잘하시게 되면은 재미있는 현상들이 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시황 얘기해드릴 때 포모가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급해요. 그러니까 오늘 막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막 사시려고 막 어떻게든 막 하시려고 하시는데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올라가게 되면 주가 다시 밀리고요, 그죠? 밀렸다가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이 다시 그 다음 날 또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여주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그날마다 항상 늘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스토리들을 내가 박자에 맞춰가지고 잘 따라 들어가시게 되면 오늘도 수익이야, 내일도 수익이야, 내일 모레도 수익이야 라고 챙기실 수 있는데, 여기서 엇박 타잖아요, 여러분들. 엇박 타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피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엇박을 탈 것 같아 라고 하시게 되면 아마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 군대 가시게 되면 왼발 해가지고 밥 먹으러 가두고 뭐 행군하고 막 하시잖아요. 그때 어때요? 바람 맞으면 한번 뛰죠, 폴짝. 그때 엇박을 맞출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딱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수익을 냈던 이야기들을 한번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제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주제가 당분간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는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뭐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뭔가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모멘텀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게 해외에서 발생된 명분이든 아니면은 현재 우리나라 신정부, 이재명 행정부에서 발생되는 모멘텀이든, 이 모멘텀들이 발생이 될 때 주가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 두 가지 말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정부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에 대한 종목군들은 이 글로벌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제목은 아마 다음 주까지 제가 이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쭉 이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트레이딩을 했는지 쫙 보시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익숙치 않은 종목군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차피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들은 대동소이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월달 마지막 주부터 봤던 종목군들 보세요, 여러분들. CS민드도 있죠. 자, 인그루드랩도 있습니다. 그리고 SOS랩 이 종목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달바글로벌도 있고요. 오늘 달바글로벌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달바글로벌 이거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잠깐만, 오늘 아침에 이 달바글로벌이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왔거든요. 어떤 얘기 나왔죠, 여러분들? 자, 해외 쪽 시장을 본격적으로, 오프라인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할 거야.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달바글로벌의 주가 흐름들은 지금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거야라는 취지의 리포트가 딱 발생이 됐어요, 아침서부터. 그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시장에서 반영이 될지 안 될지를 여러분들이 아침서부터 딱 공략을 하시게 되면 어때요? 10% 이상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시네요. 오늘 16만 원대 넘어섰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보자고요. 자, 이런 종목군들도 있었고, 한전산업 이 종목도 있죠. 자, 5월 26일 날 저희가 매매를 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했었을 때 저희가 2번 정도 접근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6월 달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 드렸죠? 어떤 얘기 드렸어요? 수익 내시려면요, 여러분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지금 구간은 수익금이 되게 중요해요. 수익금. 쉽게 말씀드려서 대형주 포지션이 가잖아요. 그죠? 대형주 포지션이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매매를 많이 하셨던 중소형 종목군들, 자, 우리 뭐 상한가 먹었어요. 자, 테마 뭐 상한가 갔어요. 이렇게 하면 수익률은 좋아요. 근데 내가 과연 이렇게 리스크 있는 매매에다가 내 자금을 얼마나 투입을 시키실 수 있으시겠어요? 100% 투입시키겠어요? 이러신 분들 있으시겠죠?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서 내가 100% 먹고 싶어. 그러면은 리스크도 100% 감내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입니다.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는 없어요, 세상에. 항상 여러분 수익과 리스크는 등가 교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어찌됐든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어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소형 섹터,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순환매로 이제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지만 그 전까지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대형주만 움직였다고요.
그럼 대형주가 움직일 때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나 움직입니까? 10% 많이 올라가면 와 급등이야, 와 시장을 이끌었어, 막 열심히 떠들잖아요 시장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에다가 비중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내가 2번을 사든 3번을 사든 4번을 사든. 그러면 이 종목들이 움직일 때 수익률 자체는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수익금이 중소형주들 매매해가지고 수익금을 얻는 것보다 훨씬 커집니다. 이런 매매들을 시장의 성격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런 장이 뭐 이번에 끝날지 뭐 더 길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장이 또 올 거고요. 그리고 또 어제와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중소형 종목군들 장세가 또 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중소형 종목장이 늘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또 대형주가 또 옵니다. 그 대형주가 또 왔다가 또 대형주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중소형 종목이 또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또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패턴 자체는 한 3-4가지 정도만 딱 기억을 하시고 뭔가 내 몸에 적절하게 잘 익숙하게 매매를 하시게 되면 시장에서 어떠한 장세가 와도 내가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올라운더 플레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월 달까지 우리가 G2파워까지도 했어요, 여러분들. 한전산업, G2파워, 야 여기에만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만 보시게 되면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원전주들만 지금 벌써 2개 들어왔어요. 태용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오늘.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에도 원전과 관련된 종목군들 이렇게 매매를 많이 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죽지가 않는 섹터여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6월 달로 넘어가자고요. 자, 6월 달 보시게 되면 이스트레이드, 한빛레이저, 펩트론, 유라클, CJ, 아톰, 뱅크웨어, 와이랩, 유진투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매매했던 내용입니다. 자, 아난티 있죠? 자, 에너토크 있죠? 우리기술 있죠? 쉽게 말씀해서 여러분들 5월 달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보자고요, 원전 보자고요라고 했었을 때 들어갔던 종목군들 보시게 되면 다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이에요. 보시면 에너토크, 우리기술까지 해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자,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잡았냐? 이것들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단순하게 오늘 아침에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들어간 종목들이 아닙니다. 자, 우리기술 볼까요? 네. 자, 2,300원 부근 매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700원에서 붕 뜰 때 매도했어요. 물론 오늘 고점까지 더 갔다가 툭 떨어지는 종가상으로는 좀 밀리면서 좀 끝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심플해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원전은 앞서서도 시황 얘기해드리겠지만 했었던 부분들이긴 한데 원전은 이게 우리나라 모멘텀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미 미국의 SMR 그리고 유럽의 원전 스토리 거기에다가 체코 확정됐죠. 그리고 원전에 대한 제작 능력이 있는 나라가 딱 5개밖에 없어요. 러시아, 중국, 유럽, 프랑스, 우리나라, 미국. 근데 미국은 여러분들 공개를 못 맞춰요. 그리고 원전을 지어본 지가 10년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원전이 제대로 딱 내가 원하는 시기에 그리고 원하는 작업물 그리고 적절한 뭐 가격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 그죠? 법적인 부분들도 작년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원전 시장이 오픈이 돼라고 했었을 때 가장 힘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 국가, 우리나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정부가 들어섰다 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가 변하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은 그냥 자기네 강한 섹터 흐름으로 간다고요. 그런 것들을 이미 내 머릿속에 스토리텔링이 딱 이루어지게 되면 횡보되네? 그럼 나는 매수해야지. 보세요, 여러분들. 차트거든요, 이게. 자, 장기 이평 돌파되고 나서 쭉 어때요? 잘 안 가죠. 안 가다가 싹 갑니다. 그죠? 근데 어때요? 이평선이 딱 모여 있는 이 구간에서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가 않아요. 근데 거래량도 이런 식으로 툭툭 적어집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이 이평에서 한 차례 정도 돌파 나오고 나니까 거래량이 몰리기 시작하잖아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붕 떴을 때 거래량 툭 나오면서 급등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장주가 죽지 않네? 자, 이런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세게 나와버린다고요. 그럼 이럴 때 내가 매도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두사 에너빌리티가 죽지를 않으니 이런 애들은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보면서 또 홀딩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각자의 취향의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간은 좀 퍼포먼스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매매를 했던 내역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종목들을 며칠이나 갖고 갔을까? 자, 한 3-4일 갖고 갔어요.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죠? 3-4일 보유하는 기간에서 이제 17% 정도 수익을 내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매매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스토리텔링 그리고 시장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내러티브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순번에 지켜줬었을 때, 그 순변포가 나왔었을 때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엄청나게 빨리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에너토크 똑같습니다. 이 종목도 보이시죠? 자, 매수 7250 부근에서 매수하겠습니다. 9시 28분에.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자, 우리 기술 샀는데 우리 기술이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얘만 가겠습니까? 원전 쪽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다 갔잖아요, 여러분들. G2파워, 한전 KPS, 한전산업,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BHI 다 갔잖아요. 그러면 이 동네가 다 같이 가는 날이에요. 동네 장차는 날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 종목을 샀네? 근데 이 종목도 똑같이 움직여요. 여러분도 보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기술이 이 포인트에서 저점을 만들고 뛰는 모양새하고 G2파워가 일봉상에서 보여주는 흐름들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똑같아요. 움직였다가 조정받죠. 근데 이 평이 딱 모여있는 구간에서 섹터가 강하니까 이탈을 안 시키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이 그 다음에 동일하게 시장의 강세가 딱 진행이 되게 되면 같이 돌파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변동성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게 되면 그냥 올라가는구나. 올라오네. 변동성 나오네. 그럼 우리나라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오전장까지 강해. 막 뛰어. 그러다가 이제 오후장 되게 되면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오후장이 별 재미없겠다. 또는 차익 물량 좀 소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시장 어떻게 돼요? 정점 찍게 되면 쭉 차익 매물 나와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정도쯤 해서 욕심 버리고 툭 던져가지고 수익 실현시키고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3, 4일 정도 보유해가지고 우리 기술 17%, 자, 에너토크 14.2% 이런 식으로 수익 실현시키고 자, 내가 갖고 있는 현금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일 또 어떤 종목들이 갈지 아니면 다음에 또 어떤 종목들이 갈지 그동안에 내가 매수하고 싶었는데 매수 못했던 종목군들을 살 수 있는 자금에 대한 현금 유동성을 만들 수 있는 매매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늘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냥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 이 종목도 사고 싶고 이 종목도 사고 싶고 이 종목도 사고 싶고 이 종목도 사고 싶어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현금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외국인들하고 기관하고 우리가 백날 싸워가지고 질 수밖에 없는 이유 또는 질 확률이 높은 이유 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웨이나우 기관은 맨날 돈 버네? 우리는 맨날 돈 잃고 그죠? 맨날 손실 보고.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뭐예요, 여러분들? 현금이 무제한이잖아요. 우리가 내고 있는 4대 보험, 우리가 내고 있는 뭐 개인 연금, 뭐 보험,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그런 자금들이 다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이길 수가 없죠. 그죠? 물려도 그냥 얘네들은 가져가면 되잖아요.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들? 숏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현금 유동성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계좌 관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에게 가끔가다 얘기해드리잖아요. 자, 우리가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자금이잖아요. 이 한정된 자금에서 열심히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난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본격적으로 선거 기간 들어가면서부터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이번 주에도 제가 한번 모나용평 얘기해드리면서도 짧게 이야기들을 해드렸었을 텐데 기억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이 민주 정권의 기본적인 대북 정책의 기조는 햇볕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불안하게 이 남북한의 관계 자체가 운영이 되면서 투입되는 비용보다 오히려 온화한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투입되는 비용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득이 될 수 있어라는 게 기본적인 기조입니다. 그런데 선거 기간 동안에 뭐예요,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대등하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근데 굳이 이재명 캠프에서 이 대북을 끌고 올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싹 돌려보세요. 선거 기간 동안에 대북과 관련된 정책 이야기들 아무도 안 해요. 그죠? 근데 이제 딱 당선이 되고 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서부터 이제 대북과 관련된 한마디 한마디씩을 툭툭 이제 이재명 행정부에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미 기억을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미 뭐 횡보되네, 갖고 있어보자. 또는 횡보될 때 내가 매집을 하자. 또는 횡보될 때 내가 이쯤에서 매수해가지고 뭐 언제 틀지는 모르겠지만 대북 관계가 지난 정권들, 지지난 정권들 대비해서는 괜찮아질 것 같아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퉁 뛰어버리거든요, 주가들이. 그죠? 근데 꼭 아난티가 아니셔도 돼요. 아니어도 됩니다. 뭐 모나용통교 있을 수도 있고요. 일신석재일 수도 있고요. 현대 엘리베이터일 수도 있고요. 대아티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난티가 뭐 이렇게까지 올라갔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 대북에 속해 있는 모든 섹터의 종목군들이 다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원전 떴던 거하고 오늘 대북주 떴던 거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방법들이 지금이야, 뭐 아난티 먹었네, 에너토크 수익 났네, 우리 기술 수익 났네, 와 두산에너지 막 올라가네. 이게 부러워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왜 이런 종목군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잡아놓고 이렇게 붕붕붕 뛰어오를 때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매도를 할 수 있는 매매를 했었는지, 이런 원리들을 알고 계시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종목만 바뀌는 거지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옵니다. 무조건 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잡아두시면 돼요. 그런 전략들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 11일 날 이제 SDN 매매했던 내역들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차트 딱 열어놓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매매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금 관리를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와이렉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좀 좋은 매매를 했었던 그런 종목들이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웹툰이 그냥 뭐 자기들이 그냥 뭐 갑자기 막 올라가나요? 아니잖아요. 이 웹툰도 올라갈 때 뭐라고 했어요? 자, 정부에서 우리 웹툰 산업 지원할게. 이러니까 이제 와이렉 이런 종목군들 둥둥둥둥 뛰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K 콘텐츠 이야기 나오면서 최근에 CJNM 너무 좋잖아요. 스튜디오 드래곤 너무 좋잖아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K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얘기를 좋게 해버리니까 주가가 아침서부터 붕 뛰어가지고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핀셋으로 모든 섹터에, 모든 산업에 지금 정부가 한마디씩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웹툰 나왔네, K뷰티 얘기 나왔네, 자, 원전 이야기 나왔네, 대북 이야기 나왔네. 그럼 다음에 정부가 건드릴 만한 산업은 뭘까? 이거 고민하시면 돼요. 이거 고민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나왔던 섹터들은 다 소거가 되잖아요. 그럼 안 나와 있는 섹터들을 찾아보세요. 그럼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 거예요. 그죠? 예를 들자면 게임 아직도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게임 이야기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근데 게임도 여러분들 쭉 과거를 회상해서 보시게 되면 민주당의 집권이 딱 나올 때 항상 게임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그죠? 게임 산업이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뭔가 이제 K 콘텐츠 역할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막 부가가치가 엄청 높은 산업이야라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최근의 게임주들 보세요. 정말 처참하죠. 그죠? 그리고 물론 글로벌 게임 산업의 트렌드가 바뀐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게임 산업 내에서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었죠. 뭐 가챠 시스템이라든지 확률형 아이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또 심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됐었던 섹터가 어떤 섹터였죠, 여러분들? 첫 번째, 엔터. 팬 사인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듣지도 않는 CD 이만큼씩 사잖아요. 그리고 다 버리고. 그죠? 거기서 당첨돼가지고 팬 사인 해가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작년도에 뭐예요, 여러분들? 자, 이거 하지 마. 정부에서 이래버리니까 어때요? 쭉 밀렸죠. 그래서 엔터주들이 자생적으로 뭘 했죠? 자, 해외 공연하자. 공연 문화로 바꾸자. 뭐 그다음에 MD 문화로 바꾸자. 이러면서 막 살아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게임은 이 산업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질 못해. 또 다른 탈출구를 못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탈출구가 나오고 정부가 지원을 다시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죠.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게임. 제가 이거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하고 준비를 하시게 되면 다음 섹터는 뭔데? 다음 정부에서 또 다음에 어떠한 산업에다가 얘기를 할 건데 이것들을 미리미리 잡아두시게 되면 재미있는 변동성들이 나올 거예요. 자, 참고해서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유진투자증권. 뭐 증권주야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했던 거 보여드리는 거고
자, 뱅커웨어 글로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아마 이제 뭐 관련된 내용들 쭉 쳐보시게 되면 어제 이제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죠. 그죠? 가상자산 관련된 표결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스탠다드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우리나라 지금 이재명 신정부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군불 떼우고 있는 거죠. 그죠? 그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도 뭐 일부 종목군들이 이미 선반영 돼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추가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게 되면 꼭 뱅커웨어 글로벌 아니더라도 그 스테이블 코인, STO, 가상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언제든지 붐을 뿌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단기에 단타 플레이를 할 건지 아니면 약간 좀 수익적인 관점에서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하나의 산업이 움직일 때 뭐 가져가가지고 이만큼 뭐 수익 냈어요. 이거 안 하시잖아요, 잘. 그죠? 좀 올랐네, 매도. 근데 이 이슈가 끝나지 않았어. 그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들어가서 또 요만큼 먹고 나오고.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내 매매 스타일을 좀 확립을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재미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J. 요거 제가 설명 많이 드리고 있어요. 요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톤. 오늘 급등했죠, 여러분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보안주. 거기에다가 또 뭐? 예스24. 요 얘기 나와가지고 또 다시 한번 부각되는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딱 시장에서 방향을 딱 잡게 되면 동일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그냥 단순하게 나 먹었어 라고 그냥 딱 제껴두는 게 아니고 항상 내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끝까지 추적을 하시게 되면 또 먹고 또 먹는 그런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태웅. 이것도 지금 5월 27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17,550원, 17,500원까지 갔습니다. 28,000원대 넘어섰죠, 여러분들. 자, 미국, 유럽 중심 풍력을 넘어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풍력을 넘어서 여러분들 SMR 기자재 부각이 되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새롭게 부각이 되는 종목이에요, 태웅 같은 경우는. 또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서 대량거래량 땅 터지고 나서 장대고 만들죠. 추세가 안 무너지잖아요. 이게 추세가 얘가 너무나 뛰어나서 그럴까요? 아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무너지질 않아 버리니까 새로운 종목이네, 경쟁력이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부흥 뜨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월 17일 이후로 68% 급등을 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우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나와요, 여러분들.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들어보시게 되면 이 우진입니다. 계측기입니다. 원전 쪽에 들어가는 계측기인데 계측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원전은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요 밸류 체인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밸류 체인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게 되면 그 안에서 산업용 계측기로서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우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월 달에 대응을 했던 내역들을 보여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강밴드. 성강밴드 여러분들, 잠깐만, 피팅인데, 이거 LNG인데?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새롭게 또 부각이 되는 게 뭐였죠? 원전 쪽 부각이 다시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때요? 여기서 한번 돌파가 됐다가 LNG, 조선, 플러스 원자력까지 붙어버리니까 더블 모멘텀으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접근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굉장히 높게 보여줬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전산업 똑같죠?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보세요. 모멘텀이 롱텀으로 가게 되면 그 안에서 내가 매수와 매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실전 매매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뜬금없이 뭐 작년도에 매수했어요. 자, 올해까지 갖고 있었더니 200% 올랐네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져가는 종목이 과연 내 포트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는 게 한두 개 정도? 두세 개 정도? 자금이 크게 되면은 종목이 좀 많아지시겠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안에서 계속 내가 시장에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보시게 되면 제가 왜 이런 내역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게 4월 달에 저희가 매매를 했지만 이거 5월 달, 6월 달에 다시 이슈되면서 또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모멘텀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이 됐든 아니면 업종의 정책이 됐든 또는 개별적인 모멘텀이 됐든 이 모멘텀들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차트 패턴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주식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의 원리, 움직이는 원리는 명분과 모멘텀입니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6월달 마지막 주 그리고 7월달 딱 들어서게 되면 자 여러분들 자 이제 모멘텀 플레이 안 통할 거예요. 주가가 많이 밀려있는 종목 또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이런 얘기들을 아마 제가 중점적으로 해드릴 텐데 항상 우리나라는 이거의 반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트레이딩에 임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시지 않으실까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뭐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죠? 지수가 워낙 좋은 상황이고 언제 그랬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국내 증시의 화랑기가 단기간에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여기에서 수익을 취하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너무 아쉬워하시거나 포모 현상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노란 톡 안내 있습니다. 이 링크 통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방송에서 못 해드렸던 심도 있는 이야기들 추가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최영우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공략주도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자, 어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들인데 오늘은 그 2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메카 코리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코스메카 코리아 워낙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좋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물론 앞서 여러 이제 예제들을 보여드리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높았던 종목군들 대비해서 에이 뭐 별로 안 올랐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딱 보시게 되면은 위치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너무 짧은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좀 남아가지고 코스메카 코리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2분기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분기 실적입니다.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라든지 앞으로 성장 스토리가 좀 쓰여질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또 일부 종목군들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실리콘도 갑자기 왜 하락하는 건데 많이 올랐으니까 하락하는 거겠죠. 예. 예,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에 있는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좀 지금 시점부터는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오늘은 사실은 뭐 차트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FN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2분기 실적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데 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1분기 실적이 1184억 매출액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실적이 시장에서 컨센을 하회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120억가량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보세요. 2분기 컨센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하나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요 종목군들 아마 이거 FN 가이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나올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밤에 할 일 없으실 때 하나하나씩 열어보십시오. 물론 중소형 종목군들은 컨센이 안 잡히겠지만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컨센이 많이 잡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을 쭉쭉쭉쭉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2분기 실적이 괜찮네? 라고 하는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군들을 지금서부터 미리미리 체크해 놓으시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시점에서 아마 빛을 발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코스메카 코리아의 2분기 컨센을 보시게 되면 1391억입니다. 적절하게 1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늘어나죠. 그죠? 그다음에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159억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에 대한 컨센 자체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까지에 대한 스토리들이 너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더라고 되면은 이게 별 효과가 없겠지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컨센이 잡혔을 때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좀 실적까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단기적인 1차 목표가는 61,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8,000원 동일하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